이 회의에서도 1, 2회에서도 그렇고 수능 완성에서도 그렇고 저기 뭐냐 나 이 지문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특히 저기 엄매하는 친구 문법 이런 애들 설명이 필요한 게 있는데 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확인하자 3회 혹시 안 풀려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하도록 할게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별거 없어요? 자, 시작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미상관. 대충 보자고처럼 빨리 보면은 1번에 나 볼게요. 나 수미상관 되어 있어요? 아, 수미상관 되어 있나? 아니죠. 1번 탈락. 2번. 나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의 정설 표출. 영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화자의 정설을 표출한다.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가의 영탄적 표현이 있나 찾는 거야.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덥고 낙엽 치고 눈 내리고 이런 게 있나 봐. 명암 대비를 활용하여 밝고 어두운 이야기,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 그에 따른 태도 변화. 얘는 조금 까다롭지. 공간의 이동이 항상 태도 변화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있는지 태도 변화 있는지 확인. 2번 문제. 보기를 읽고 가를 감상해 볼게요. 가는 우리나라 매개로 우리나라 구토 설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연결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에서의 토끼는 유혹으로 인해 간을 빼앗길 위기에서의 벗어난 존재, 헛된 욕망을 품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절제하는 자세로 양심과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화자의 의미. 토끼는 화자 자신이구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코카수스 산에 올라 매일 새로 돋아나는 간을 독수리에게 파먹히는 인물이다. 이거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구해주죠. 이 시에서 독수리는 화자의 육체에 고통을 줌으로써 정신적 자아를 살찌게 하는 존재. 나쁜 놈 아니네. 화자는 프로메테우스처럼 희생양으로서 연민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정신적 자아를 지키며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번 보러 갈게요. 다음 학습활동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충 봤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을지로에서 막 노를 적고 뭐 집어도 켜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다 도시에서의 노동하고 관련된 거구나. 화자의 감정과 현실인식을 드러낸다. 이 시를 통해 중요한 가치가 소멸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감상. 당연히 좋은 얘기 안 하겠지. 현실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작품을 감상해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충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4번 보러 오자 라는 것들. 여기에 나와 있는 시는 그래도 자주 보는 애들이 아니라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갈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친구들 풀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어갈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바닷과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기자. 시에서 충분형 나오면 뭐라고? 의지적이라고. 습한 간이라는 거는 아까 2번 보기에서 봤었죠. 왜? 과거에 자신이 다른 기타 등등의 유혹에 넘어가 있어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습한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코카서스 산중에서의 도망 나온 토끼처럼 이게 실적 화자 자신이죠. 둘둘 둘러리를 빙빙 돌면서 간을 지키자. 간은 아까 2번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화자가 지키고 싶어하는 양심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지.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이거 나쁜 놈 아니라고 그랬었죠? 부르고 있네요. 돈오법. 와서 뜯어먹어라 씨름 없이. 살이 쪽 빠져 있는 독수리인데 내 간을 뜯어먹으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라면서 내가 독수리를 키우고 싶어 해요. 독수리라는 건 시적 화자가 키우고 싶어 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겠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의지적 대도.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왜 불쌍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에 간을 뜯어먹히는 시련 고난을 당한 존재였습니다. 불을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담고 불에 도적한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지키고 했었던 신념이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끝? 아니야. 그걸로 독수리도 키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양심을 지키며 과거의 유혹에 빠졌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을지로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춥니다. 을지로 도시적 노를 젓습니다. 미리 이야기할게요. 그냥 노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 떨어져가는 것들, 시들어가는 것들의 흘러내림이라고 하면서 사라져가는 것들, 떨어져가는 것들, 시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열거 사용하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시급하자는 왠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저러한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것들의 부음 위에 떠서 노지를 한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 요래 되어가지만 나는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데 부질없구나 라면서 영탄적인 구조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탄식.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며 나의 것을 익혀먹는 일. 이게 노질과 똑같이 노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오늘은 갑판 위에 나와서 크게 느낀다. 뭔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뭔가를 자각한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집어든 끄고 남몰래 눈물을 짓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남몰래 눈물 짓고 있지. 왜 그럴까? 아직 나타나 있진 않지만 현재 나의 삶이 부질없다고 느꼈으니까. 손이 부르트도록 날마다 고생하면서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있는 저음이여 수부의 청춘을 다 바쳐 찾고자 하는 것. 삭풍이면 겨울바람이에요. 삭풍 아래 떨면서 잠시 청계천 쪽으로 전방을 한다라고 하면서 을지로에서 노를 지어서 청계 쪽으로 얘는 공간이동인데 헛되도다. 현재의 자신에서 무인도여 한 잔의 술잔 속에 얼비치는 저 무인도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다. 말이 좀 어렵죠? 무인도여 헛되고 헛된 을지로에서 청계천에서 헛된 삶 속에 찾고 싶은 존재 무인도지. 찾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순간 좌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죠. 눈보라 날리는 엄도 역시 시간적, 계절적 배경 나타나 있죠. 하지만 나의 때는 가야 한다. 너무 슬픈데. 눈을 감고서도 선명히 떠오르는 저 별빛을 향하여 나는 노지를 계속해야 한다. 요 밑에 두 줄이 없으면 그냥 쎄 빠지게 일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갈 거야? 별빛으로. 도시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원하는 희망을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 해설을 쓰니까 얘네들은 바로 답 찾으러 갈게요. 1번의 답은 몇 번? 3번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죠. 가수미 상관 아니라고 했고요. 가의 역사적 표현, 반복,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 나쁘지는 않은데 나에는 그럼 영탄적 표현이 없나? 아니네요. 여기 이런데 영탄적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영탄적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번에 2번 틀린 얘기라고 할 거고 1번에 3번 나에는 계절감 겨울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있었죠. 삭풍, 엄동 있었습니다. 4번 가의 명암대비 딱히 없었고요. 나에도 명암대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번 가나 모두 공간의 이동. 아, 공간의 이동은 나에만 있고요. 나의 태도 변화 있다.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풀어놨을 때 그냥 답 하기는 하지만 설명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볼 때는 한 요 정도는 체크는 하거든요. 수미상관 둘 다 없어. 가와나 영판적 표현 둘 다 있어. 나에는 계절감이 있는데 가에는 없어. 명함의 대비는 둘 다 없어. 이런 식으로 체크는 해놔요. 나중에 오답 체크하실 때 좀 정리하실 때 그렇게 보시고. 2번에 답. 틀린 건 몇 번 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었었죠. 여윈 독수리에게 와서 뜯어먹어라 라는 건 여윈 독수리를 살찌게 만들겠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무기력한? 아니요. 여윈 독수리. 양심으로 상징되는 독수리를 살찌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다. 다음 3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보기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어차피 답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4번. 수구의 청춘을 다 바쳐 무언가를 찾고 싶어하는 화자가 오케이. 청계천 쪽에 정박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 뭔데요? 무인도지. 청계천에서 무인도 발견했나? 아니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별빛을 향해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거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발견한 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너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어디야? 목동 근처에 가면 그 전 파는 시장이 있거든. 전이랑 튀김 파는 거. 갑자기 또 공릉동. 갑자기 거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확인하시면 되죠. 기억. 용궁에 가지 않을 거예요. 화자가 거부하는 데고. 니은은 어디예요? 무인도. 가고 싶어져. 기억엔 가지 않을 거예요. 니은에는 가고 싶어요. 이거니까 답은 1번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5에서 10번까지 여기 지문 확인할 거 있나요? 나는 이 지문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보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수업 중이야. 끝나고 전화할게. 데리러 가는데 결국이 모르는데. 알았어. 뿅. 우리 딸이 오늘 데리러 온다. 신나다. 5에서 10번. 나머지 것들은 좀 확인할 거는 없고요. 7번 문제만 잠깐 볼게요. 7번 문제 이 정도 하나만 확인할게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ABC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추리한 것은 갑에서는 국가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갑북에서의 혁명이 일어난 걸 역사적, 사회적으로 설명할 경우를 고려해 보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각 모델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거 문제 안 푸셨으면 손댈 수 없어요. 그냥 힌트 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어야지. 지문에 오면서 모델 3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옆에다가 써놨어야지. 그게 포인트예요. 저도 실제로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다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구나를 간단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학생이 A에서는 각국의 권력 부패 상황에서의 국민들이 국가 권력 부패 척결을 원하고 혁명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혁명이 나타났을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부패가 있다. 부패의 척결을 원하고 있다. 부패의 척결을 위해선 혁명이 필요하다. 그러한 혁명이 부패 척결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냥 대충 이렇게 써놓는 거지. 실제 제 옆에 지문에는 뭐라고 써?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행동한다. 그냥 저는 이렇게는 써져 있어요. 학생이 어떤 나라든 국가 권력이 부패하면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칙의 근거로 각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설명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법칙 요 한 군데다가만 체크해 놓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국민은 국가 권력 부패 척결을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한다라고 믿기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을 거예요. 혁명을 실행했습니다. 요 정도로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A랑 학생 1이랑 학생 3이랑 써놓은 거 똑같은데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차이점 찾아야지. 왜? 중간에 A는 이거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할 거다라고 믿고 그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답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확인해 놨었고요. 이게 자꾸 할까 말까 했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11번부터 15번 고공가 있죠. 이게 작년 올해 해가지고 계속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애써 무시했고 올해에도 애써 좀 무시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어디가 있냐. 지금 한 번 더 나와온 김에 그냥 얘는 정리하고 갈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게 고공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고공, 머슴에 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노래입니다. 투 머슴, 머슴에게 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큰일 났네. 요거에 대한 답가가 있어요. 고공, 답, 주, 인가 라고 해서 고공가 말고 고공답 주인가라는 가사가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연계가 돼서 나온다면 고공가 자체보다는 얘가 더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조금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나는 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것. 근데 쟤는 계속 나오니까 찜찜해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전체 흐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있어요. 집 안에 전체 주인이 있겠죠. 주인 밑에 머슴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옛날에는 이 집이 엄청 잘 살았거든. 그런데 우와 불 지르면서 물건 훔쳐가는 화강도들이 나타난 이후에 집안이 작살나있죠. 그런데도 머슴들은 정신 안 차리고 있어서 머슴들의 짱 중에 하나인 화자가 머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소설은 임진왜란 직후에 쓰여진 시인데 이 허전이라는 아저씨가 고공가를 쓸 때는 당시에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으로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와 신하놈들 개판이네. 패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답답하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네 다 내 쪽으로 새로운 모습 드릴 거야? 라는 식으로까지 흘러갈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저렇게 집 이야기를 하냐? 아니에요. 이 집은 조선 전체에 대한 이야기거고요. 주인은 임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머슴들은 거기 밑에서에 있는 관리들 이야기하고 불 지르고 도망갔었던 애들은 임진왜란때 왔었던 외놈들의 비유를 해서 나라의 형편을 집안 사정에 비유해 너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래 가사라고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 확인하러 갈게요. 오. 좀 어제 요령 부린다고 한 9시 50분쯤에 나갔는데 앞에 엄청 복잡하더라고. 어제 왜 안 왔어, 피디님? 그래요? 저번 주에 내가 그렇게 열쇠 주고 가서 상처받아서 안 왔나 해가지고 자책하고 있었는데.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스마. 와, 집에서 충분히 밥 주고 옷 주는데 남의 다른 집에 가서 빌어먹고 있어. 청자죠.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비 오는 날 할 일이 없어서 새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 비 오는 날 방 안에 화자가 있고요. 멋은 대충 1, 2, 3, 4, 5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새끼 보면서 내가 이야기 해줄게. 바꾸면 숨차서 얘기 못하니까. 자,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면 처음에 큰 할아버지가 살림을 하려고 할 때 태조 이성계겠죠. 살림살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었을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저절로 보였지. 풀을 베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지어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썰의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했더니 관리를 잘했더니 아주 오려놓은 기름진 텃밭이 여들의 갈이 뭐다. 땅이 얼마나 넓게 관리됐냐면 8일 동안 갈았어야 돼. 그만큼 땅이 넓었어. 또 되고 당시 조선이 팔도였잖아요. 팔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팔도라서 여들의 자손에게 물려져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고 조선 초기의 머슴들, 조선 초기의 관리들 굉장히 근검했었지. 그들마다 농사지어서 풍요롭게 살던 것을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현재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 머슴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라면서 대조하며 현재의 머슴들을 비판할 거예요.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없어. 지들 밥그릇이 큰지 작은지, 지들 옷이 좋은지 나쁜지만 마음을 다투는 듯 뭐 하고 있어? 방파 싸움 하고 있는 거죠. 호수를 시기하는 듯. 호수면 상대방 수장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에 생각이 들어서 서로 들기들기 하고 있는가. 음성상징. 의태어를 활용을 해서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너네들 일 안 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흉년이 들어서 가뜩이나 내 세간이 쫄아들게 되었는데 엊그제 날강도가 임진왜란 때의 외놈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산을 탕진했지. 집 하나 있는 거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 크나큰 세상 일을 어찌하여 일으키려고 하는가. 촉. 김씨, 이씨, 머슴들 새 마음을 먹자꾸나. 괜찮나요? 너희들을 데리고 새살림 하자고 했는데 엊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안 갔어. 임진왜란 이후에 7년 있다가 정유재란 때 얘네가 한 번 더 오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야, 니들은 눈이랑 귀가 없어. 얘네들 다시 쳐들어오는 거 너네 모르고. 화살은 전혀 있고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자신들의 이권만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가? 이권 다툼만 하고 있는가? 너희들을 데리고 추운지 굶은지 세상 아침 저녁 밥은 충분히 먹여놨는데 그러한 은혜는 안 하고 제 일만 하려고 하니 서로 욕심만 부리려고 하니 사려 깊은 새 멋을 제대로 된 관리를 언제 얻어서 집안일을 맡기고 시름을 잇겠는가?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끼 한 쌍을 다 보겠구나. 괜찮아요. 여기 중요한 부분에 나 새로운 멋은 들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됐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정원의 비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도 짧으니까 확인할까요? 병자호란 때 삼전도에서 굴욕을 하고 세자 하나를 데려갑니다.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네, 관리로서. 그래서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벽자울한테 세자가 볼모로 청나라 잡혀간 상황에서. 풍설, 바람과 눈이 섞어친 날에, 겨울에, 자, 국내 사자라고 해서 북쪽 심양에서 온 사자, 사신에게 물어봅니다. 조선이 있었고요. 심양 이 동네에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사신한테, 여기 갔다 온 사신한테 물어봅니다. 볼모로 잡혀가 있는 우리 세자 얼마나 추우신지, 춥지 않게 잘 지내고 계시던가?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지. 고국에 조선에서 억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죽지 못하는 고실, 외로운 신파, 내가 눈물겨 하노라. 세자 걱정하고 있어. 슬퍼합니다. 여기 이수타지는 나쁘지 않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세자가 볼모로 잡혀가는데 신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지. 어느 정도로 나는 쓸모없는 인물이야? 길거리에 자라가 비 맞으면 쑥쑥 자라는 풀보다도 하찮은 존재야. 라고 자신을 느꼈습니다. 구렁텅이에 나 있는 풀이 비가 오면 저절로 길어지지. 잘 자란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겠는가. 비가 오면 구렁이에 나 있는 풀은 쑥쑥쑥쑥 잘 자라는데 신경 써서 저 풀이 잘 자라는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나는 나대로 신경 쓰지 않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잘 자라는 풀이 너무 좋아 보여. 우리는 너희만 저 풀떼기만도 못해서 세상살이 때문에 근심도 하고 있다. 괜찮아요. 구렁에 나 있는 풀보다 화자 현재의 처지는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괴감 느껴지는 부분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의외로 금방 하죠. 밑에 나와 있는 거는요. 네. 선의식이라고 헐려지는 광화문이라고 해서 신문은 어디에서 기업 무슨 신문이었는지 동아일보였나? 독립신문이었나? 모르겠다. 신문 사설이에요. 됐을까? 자, 그럼 확인하러 갈게요. 자연물에 화자 자신의 심리를 투영한 건 자연물 이야기한 건 나인데, 그쵸? 그렇다고 나가 자연물, 풀에 자신의 심리를 투영한 것은 아니지. 대조해 주겁니다. 가의 음성 상징어 있어요? 흘깃할깃 있죠? 가의 음성 상징어 있어요? 있어요. 디귿의 우지근. 음성 상징어는 있어. 그런데 생동감을 준다. 단파 싸움 하는데 생동감 그건 아니죠. 네, 2번 틀려. 3번. 나와 다는 점층적 확장, 나의 점층 없고요. 다에도 점층 없어요. 4번. 가나다 모두 의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가의 물음표 붙여줄 만한 데 있을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무튼 있어. 나의 의문형 붙여줄 만한 데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세자님 춥지 않으신가? 여기도 있죠. 나의 의문문 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지내라.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11번에 4번. 의문형 형식을 활용하여 이 말하는 이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니들 때문에 열받아 죽을 것 같거든. 나에서는 너무너무 슬프거든. 다에서는 광화문 너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4번 괜찮아. 5번 가나다 모두 과거 현재 대비 가에는 조선 초기 현재 대비 있죠. 나의 과거 현재 대비 없지. 다에는 과거 현재 대비 있어요? 있어요. 헐리기 전에 광화문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헐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대비가 있죠. 그래서 5번도 대명하게 틀립니다. 답은 12번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는 답은 5번이고요.
엊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안 갔다. 그런데도 화살을 전혀 입고 국방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파 싸움하고 있다. 외적의 세력의 의지의 권력을 차지한다.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자, 볼게요. 결국에 12번 문제는 거창하기는 해도 해석할 수 있니 없니 문제예요. 한가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파이널 이렇게 꺼내놓고 고전시가 나오면 해석 한번 해보시고 중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 부분 너무 궁금한데 그럼 나한테 연락하셔야지. 중량 부분 뽑아서 거기도 좀 해석해 주시죠. 자꾸 나 놀게 만들면 안 된다. 13번의 답은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13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나의 이수에는 뭔데? 국내사자한테 우리 세자님 잘 계시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인데 강압적인 어조는 아니었고요. 청자인 국내사자보다 높은 지위. 괜찮아 그거는. 국내사자야 라고 해서 반말하면서 불렀으니까. 하지만 그게 청자, 국내사자, 사신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여기 또 틀렸지.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실제 시험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강압적인 태도 아닌데 딱 체크하고 밑에 안 보고 과감하게 넘어가야지.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험 풀 때. 시간 충분하면은 꼼꼼하게 이거. 됐고 14번 문제. 나의 A와 B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뭐 1번이었었고요.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됐고 15번. 기역부터 미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광화문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이거 저는 문제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화문을 새롭게 일단 리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 하물며 그때 그 사람의 감정, 그때 그 사람 언제? 광화문이 처음 생길 때 그걸 지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과 이상을 말해요. 못하겠는가? 광화문을 처음 지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야, 내가 조선의 대문을 짓고 있어. 이러한 이상을 갖고 그 문을 지었겠지. 그러한 이상을 말해서 못하겠는가? 어마어마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게 네. 광화문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광화문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리을의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답이 없어. 근데 광화문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뒤에 나와 있는 건 누구 얘기지? 음악 얘기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전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람 이름 나오는 이야기. 음악을 어떻게 보고 그 음악을 어떻게 통치의 수단으로 쓸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세조는 어쩌고 저쩌고 태정태세 정조는 없죠? 태정태 세 문종 단종 없고 세조 뭐 이 정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달라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시는데요? 사람 이름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며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양에서 중국 최초의 악몽인 예기의 악기에서 음악의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여 지배계층의 통치 규범에 영향을 끼쳤고 조선 건국 초기 왕들도 영향을 받아서 음악의 효용과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해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세조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그 정책 비교하는 거죠. 그것만 보면 16번
음악의 견해의 차이에 따라 도입된 정책에 대한 효과의 차이점을 대비를 하고 안타까운데 음악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 따라 도입된 정책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뒤에 얘기가 없어. 통치 이념과 관련된 음악 정책을 오케이. 통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나쁘지 않은데 태조부터 세조까지 시간 순서로 해놨습니다. 일단 대비. 가는 역대 왕들이 채택한 음악 정책의 특징을 소개하고 오케이. 정책 도입과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가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고? 딱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거는 있어. 예를 들면 누구냐면 세조 같은 경우에 농민들을 불러서 농민들의 농가를 해서 그들의 삶을 접해보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 구체적인 태도는 있어. 근데 나머지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3번 탈락. 가만히 보고. 얘는 아직 못하겠죠. 5번 예와 악이 각각의 정책에 반영된 양상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얘기 있어요. 근데 다양한 입장에서의 평가를 한다. 태조의 정책은 어쨌고 세종의 정책은 어땠고 평가하는 거는 없었고 소개하고 끝이야. 이렇게. 그래서 가만 제대로 읽어도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이렇게. 나달락의 지문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약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약 사상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핵심은 그거지. 예로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만 있으면 너무 엄격하고 재미없고 말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악을 활용해서 예를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해요. 무엇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악도 좋은 악이 있고 나쁜 악이 있을 텐데 예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만 바른 마음으로 해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예약 사상을 계승하여 음악을 통해 통치자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백성을 정서적으로 감화하려고 했다. 각종 재래악 등 우리의 향락을 도입하고자 노력했고 독자적인 정치 기능을 발현하고자 했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시. 16번의 답은 이 정도가 제일 좋겠죠? 통치 이념의 기반 사상과 관련된 음악, 통치 이념 예약 사상 이에 대한 독자적인 전수는 우리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니까. 17번에는요. 맞냐 틀리냐 찾는 거니까요. 확인 한번 하러 갈까요? 우리 요것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금방 끝나잖아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요. 쉬는 시간은 언제나 사랑스럽지. 저만 즐거운 건 아니죠? 말이 그게 뭐야. 나만 즐거운 건. 자, 17번에 2번. 태종은 국가기관을 통해 의례와 관련된 요소를 정비했습니다. 태종은 국가기관의 의례 상정소를 중심으로 예약을 정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17번에 1번 맞지? 17번에 2번. 태종은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악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여기네. 이것을 국가의 기반을 가지고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신념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17번에 2번 맞고 17번에 3번 세종과 세조는 우리 음악의 독자적인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우리 음악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향악 찾으면 돼요. 향악. 세종 향악 인정했대. 그런가요? 독자적인 우리 음악인 어쩌고 저쩌고를 도입했어요. 그러한 음악의 전파와 전승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세종 우리 음악 인정. 세조도 그랬나? 그렇죠. 아까 잠깐 스치듯 읽어봤잖아요. 이 사람들 공중에 불러서 노래 부르도록 하게 한 것 자체가 인정해 준 거지. 그래서 3번 괜찮고
4번 태조는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자 앞장에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된 선율을 도입했다. 두 가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태조가 일단 태조가 고려시대의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사용된 음악 선율의 노래 가사만 바꾸어서 활용했습니다. 맞지? 근데 목적은 아예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뭐 이상, 이념, 생각 때문에 고려시대 음악 쓴 건 아니죠. 4번 틀리지. 17의 5번 세종은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세종, 시각적인 이미지를 쓰려고 했었대요. 그 얘기 있을까? 여기 있네요. 향악을 도입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악의 가사 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음악 노래 춤의 중앙 구성 형식을 다듬었다. 5번 맞는 얘기지. 틀린가? 18번 볼게요. 되게 재수없는 문장 하나 있었죠? 했거든요. 네. 얘 누구야? 얘 정인지였나? 양성지였구나.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할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어쨌든 저기에 나와 있는 말들 우리 한번 요약해 보아요. 이거죠. 조선시대 신하들이 음악과 관련하여 왕에게 올린 상소문을 포함해서 강에 나타난 음악 정책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정도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정의 음악은 군신 간의 존엄과 존경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교적인 질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악을 통해 교화가 실현되고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음악은 통치 수단입니다. 정치하는 유령은 예악에 있으니 얘도 예악 사상이죠. 예악을 제정하여 성덕을 알면 정치가 안정될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정치를 안정시키는 통치 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박연, 예와 악은 모두 중요하니 악에 맞춰서 음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악 좋아해요. 음악의 이름을 세상의 향악이라고 일컫는 것은 매우 상스러웁니다. 박연은 악은 좋아하지만 우리 일반 백성들이 부르는 향악, 우리 음악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양성지, 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 박연이랑 비슷한가? 지금의 향악은 신라로부터 비롯되었고 악은 송나라에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통치 기반의 상징이에요. 악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 통치 기반의 상징이니까요. 그럼 정도전하고도 좀 비슷하고 박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을 병행하여 패하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을 병행해서 패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하고 쓴다면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옛날 음악과 지금 음악 다 살립시다. 양성지, 보존하고 향악도 살립시다. 이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찾으면 답은 2번이고요. 왜 틀렸는지 얘는 확인할게요. 정도전은 태조의 의견과 달리 예악을 통한 국가 기반의 확립을 주장했습니다. 정도전, 국가 기반 안정을 주장을 한 건 맞죠? 그러면 태조는 음악으로 예악으로 국가 기반 확립할 수 없다고 했나? 아닐걸요? 태조는 예와 악으로 국가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라고 해놨으니까 태조랑 정도전이랑 생각 똑같이. 그래서 1번 탈락. 2번은 맞는 얘기니까 대기. 3번 태종과 박연은 향악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자 박연이 향악 인정했어요? 아니요. 향악 상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그런지 안 그런지 따질 필요도 없어. 탈락. 세종은
양성지의 의견과 달리 통치 기반 확립하기 위해선 악을 폐지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앞부분 나오면 조선 국내에서의 벌어지는 다양한 제사 행사에 꼭 쟤네 음악을 써야 하는가? 우리 음악도 갖다 쓰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를 할 거지. 얘네 거 다 때려치우고 우리 거 다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탈락. 세조, 태조와 세조는 양성지의 의견과 유사하게 향악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향악을 정비하고자 양성지, 향악을 정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 아니요. 여기서의 정비할 거는 악을 정비하는 거고 나머지 향악도 데리고는 가자지 얘를 정비하자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얘 탈락. 2번 세종은 아악을 중시하고 향악을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는 박연. 맞죠? 이거가 이렇게 박연을 꾸며주는 것. 의견의 대입적인 것이다. 괜찮죠? 세종은 향악도 인정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됐고. 19번 가와 관련지어 가나의 내용을 이해한 거 갓동그라미 있어요. 갓동그라미. 나는 맨날 못 찾냐. 예악사상. 틀린 이야기는 얘는 답만 찾아볼게요. 세조가 농민들을 공중에 불러서 농가를 공연하게 한 것은 예악사상에서 바른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합한 것이다. 큰일 났네. 잘라놓으면 앞에 말 맞는 일. 뒤에 것도 맞는 일. 그런데 가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음악 이렇게 붙여놓으면 농민들이 부르는 농가가 바른 음악이라는 건데 그쵸? 근데 예약 사상에서의 이야기하는 바른 음악은 뭔데요? 예약 이쁘야. 예약에서의 이야기하는 바른 음악은 신분 질서를 엄격히 규정해서 서열화할 수 있고요. 이러한 예를 표현하고 실천하기에 통치의 수단으로 악을 통해서 만들고 그러면 예약 중심으로 사람들 다스리는 음악은 뭐여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지. 따로 떼놓으면 맞는 거. 붙여놓으니까 틀리네.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자주 막 틀릴 수 있죠. 20번의 단어는 20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요. 2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